인생에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원리. 자연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배우고 지혜를 쌓아간다.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은 불행과 불운에 대해 그저 원망하기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로는 그것들을 생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법칙에 대한 깨달음은 불행한 운명을 초극하고 내가 완수해야 할 운명을 확신하게 해준다. 고독과 슬픔, 패배감으로 얼룩졌던 현실도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맛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었으니 말이다. 깊은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이 실은 평화롭고 안락한 인생을 향한 상승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인생이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법칙과 운명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여 그 일상과 생활 방식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체험하게 되기를 염원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익한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홍시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생각하는 습관부터 바꿔라 라는 삶의 태도에 관한 책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의 저자 제임스 알렌이 당신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제임스 알렌 지음, 김연이 옮김, 이너북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나의 나쁜 습관을 버려서 더 나은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속의 주요 내용을 부분 발췌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그 특성을 키워나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이다. 내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행동을 실행에 옮겨 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탄생하며 바로 그 행동의 끝에 운명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 내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나의 내면적 특성이 걸어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운명에 관한 두 가지 시각.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인생에 대한 자세, 즉 도덕성을 고양하는 교훈은 의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운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시각에서 자유를 강조한다. 더불어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를 배움으로써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터득될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운명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의지와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인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운명에 따라 모든 것이 예정돼 있다는 숙명론과 의지와 선택에 따라 운명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자유의지론이 서로 대결하면서 운명을 보는 큰 흐름을 양분해 왔음을 알고 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 원인이 되는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결과라는 열매가 수확되는 것이다. 어느 한순간에도 생각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씨앗과 인생의 사건 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유롭게 선택하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력이 원인을 만들어내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게 된다. 선택한 행동에 따르는 운명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뿐이다. 행동이 운명의 결과를 가져온다.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바로 나이다. 그 행동들에는 내가 키워온 기질과 성격의 특성이 드러나는 생각과 사고가 반영돼 있다.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특성을 키워나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인 셈이다. 내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 행동을 실행에 옮겨 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탄생하며 바로 그 행동의 끝에는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 나를 표현하는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나의 내면적 특성이 걸어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수많은 행동이 조화를 이루며 야기하는 인생의 결과는 마치 순환하는 계절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거둬지듯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고와 감정은 씨앗으로서 부지불식간에 마음이라는 토양에 뿌려진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각과 행동이 싹트기 시작한다. 한 알의 씨앗이 고유한 성장 프로그램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하나의 행동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과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수확해야 할 열매다. 특성은 천부적인 것이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 상황을 인연이라고 한다. 전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수한 인생의 탄생과 죽음이 반복된 결과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져 내면적 특성으로 표출된다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이치는 끝없이 이어지게 된다. 인간 개개인의 특성이란 마음의 습관이다. 습관이 된 마음의 특성은 무의식적으로 행동 양식을 창조해 간다.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행동 양식이 다시 내면에 작용함으로써 또 다른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자각되지 않은 채 몸에 밴 나쁜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의식적인 사고로 행동을 바꾸면 마음의 습관도 변한다.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고와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나는데 드는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인생이란 끝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은 변화의 과정을 내면적 변화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은 사고와 행동의 결합에 의한 조화이며 이는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내 맘을 내 맘대로 하는 연습.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내면에 숨어 있는 정신과 조용하도록 나를 컨트롤하고 조정해가는 것이 내 운명을 사는 길이다. 인간은 미래의 나를 살리도록 현재를 살아감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또한 현실의 모든 것들을 생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마음에서부터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할 때 영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때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런 힘과 함께 인내함으로써 모든 불행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 하지만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품이 없는 쾌락에 몸을 맡기고 타인을 증오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무의미한 언쟁을 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서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의미 없이 에너지를 마구 낭비한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자신의 많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매도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참견을 하면서 곁길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상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로 향하도록 노력하라. 마음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한 그 행동이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다. 물론 때로는 좌절을 맛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있다면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기회로 더 현명하고 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인생이란 것이 단순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의 힘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지혜를 쌓아가는 사람 또한 마음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에 자연과학이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듯이 마음 세계에도 특유한 법칙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이다.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 다스리기의 달인, 즉 셀프 컨트롤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달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권위 있는 과학자 대열에 합류하기까지에는 오랜 연구기간과 수많은 역경의 극복이 요구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업적을 쌓고 사회적 공헌도를 인정받아야 비로소 권위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마음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셀프 컨트롤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도 평화를 선물하는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만큼 힘겨운 일도 없다. 그 일은 타인이 알아주거나 격려해주는 일이 아니다. 인고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만 하는 고독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은 홀로 서기를 명심하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당당하게 자신과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지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기. 우선 욕구와 감정, 나를 향한 의식 등 내 행동을 유발하는 생각이나 생활 방식의 기준이 되는 사고를 찾아내야 한다. 셀프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일관성 없는 사고와 생각이 욕구와 감정을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음속의 욕구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거나 감정과 사고가 서로 충돌하는 등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황과 환경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을 뿐더러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들에 대처할 수도 없다.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복잡한 일을 회피하면서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생각만 하게 된다. 셀프 컨트롤은 자신의 심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내 마음 정도는 알고 있지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짐승처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한 쾌락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고뇌에 빠지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고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삶에서 이성을 떼어놓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은 죽은 삶이다.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방황했던 기억은 잊고 이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의지력을 강화하는 연습. 강인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마음먹은 일을 실현하려면 의지력이 필히 요청된다.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힘은 강인한 의지뿐이다. 이 힘은 일회적인 경우뿐 아니라 기나긴 인생을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능력이다. 강인한 마음, 절대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력을 키워나가는 작업은 성장의 절대적인 과제다. 우선 마음속에 확실한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자. 목표는 어떤 것이라도 좋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하고 지루한 인생은 없다.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를 세워라. 강인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마음먹은 일이 현실 속에서 완성하려면 의지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힘은 강인한 의지뿐이다. 이 힘은 일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기나긴 인생을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능력이다. 강인한 마음, 절대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력을 키워나가는 작업은 성장의 절대적인 과제다. 우선 마음속에 확실한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자. 목표는 어떤 것이어도 좋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하고 지루한 인생은 없다. 또한 내 능력은 잠재워 둔 채 주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너무 무의미하다. 혹시 독자들 중에 당신의 능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럴듯한 광고에 현혹되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며 투자했던 경험을 했던 분은 없는가? 인간의 능력은 충동적인 자극이나 비밀스러운 수업 따위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것은 강인한 의지로 가능할 뿐이다. 의지력만이 내 가치를 높이고 능력을 길러준다. 사람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신비하다거나 특별해 보이는 방법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현실 속의 수많은 기회를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은 대체로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의 규칙. 앞에서 나쁜 습관을 버려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다들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버리려는 지속적인 노력만이 나를 전진하게 하는 힘이다. 강인한 의지를 추구해 나가는 나를 격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강인한 마음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건 나한테 너무 무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 하고 첫 번째 규칙부터 무시하면 의지력 트레이닝은 아무런 의미와 효과가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 무너져 버린다면 그만큼 마음이 나약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의지를 강화한다거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나쁜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일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애써 외면하고 굳이 특별하면서도 신비로운 훈련법을 찾아 나선다면 노력은 노력대로 쏟아붓고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규칙쯤이야 무시해도 상관없겠지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내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버려라를 잘 소화했다면 둘째 규칙인 좋은 습관을 길러라는 반쯤 성공한 셈이다.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하라. 나태한 정신에서는 강인한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착수하라. 또한 최대한 열정적으로 시작하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뒤로 미루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동기 유발은커녕 행동도 개시하지 못한 채 그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하라. 매우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기회를 놓쳤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착함을 잃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일단 시작한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라.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착수하라는 규칙은 강인함을 길러주는 동시에 안정된 정신 상태에서 성공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태평하고 안일하게 일을 해나간다면 무엇보다 의지가 약하다는 증거다. 담대한 마음을 원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수준 높고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나 상황의 겉모습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몸과 마음은 하나. 몸은 마음을 거역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 마음이 불순하고 어두우면 병에 걸리거나 몸이 쇠약해지지만 마음이 맑고 순수하면 젊음과 활력이 넘쳐난다. 병과 건강은 환경과 같다. 내면의 마음 상태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병적인 생각은 결국 병을 만들고 격렬한 두려움은 탄환에도 지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몸이 아프면 기분까지 나빠진다. 또 기분이 나빠지면 몸이 아파온다.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불안한 마음은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어지럽히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몸은 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불순한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을 어지럽힌다. 한편
맑고 순수하며 행복한 생각은 활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준다. 인간의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장치이며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음을 잘 만들어야 인생을 잘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무신경하며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려움에도 불안해하거나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기질을 갖게 된다. 불쾌한 생각과 이기적인 사고가 가득한 사람은 불량하고 지저분한 재질의 벽돌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세한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그 마음이 쉽게 무너져 내린다. 부실공사로 지어진 미완성의 집에서 그 누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무신경하며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려움에도 불안해하거나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성격을 갖게 된다. 불쾌한 생각과 이기적인 사고가 가득한 사람은 불량하고 지저분한 재질의 벽돌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세한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그 마음이 쉽게 무너져 내린다. 부실공사로 지어진 미완성의 집에서 그 누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올바르지 못한 쾌락 추구, 늘 실패만 떠올리는 부정적인 사고, 자기 연민이나 자만심처럼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생각, 스스로를 맥빠지게 하는 사고 등으로는 마음의 집을 견고히 지을 수 없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단단하고 매끄러운 벽돌로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마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 그 집의 주인은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에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 또한 질 나쁜 벽돌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집을 짓는다. 무한한 자유로움과 해방감이 넘치는 생각, 강인한 확신과 책임감 넘치는 아름다운 사고만이 튼튼한 마음의 집을 지어 올릴 수 있는 재료이다. 견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맑고 부정적인 습관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작업. 4가지 기본 원리. 좋은 사고와 생각을 자재로 견고한 마음의 집을 짓듯이 역경과 유혹의 회오리가 몰아쳐도 동요하지 않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사수하고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공정, 결백, 성실, 배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도덕적 기본 원칙 4가지다. 이 원리들을 무시한 채 부정과 모략을 일삼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만 고집한다면 성공과 행복은 얻을 수 없다. 작은 부분에서의 완전함이 전체의 완전함을 만든다.
기초란 맨 첫 단계의 작업이므로 보통은 묻혀버리거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건축에서 기초 공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기초를 확실히 다진 후에야 비로소 돌과 벽돌을 쌓을 수 있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난이나 실패가 없는 인생을 이루고 싶다면 순수하고 풍성하며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도덕적 법칙만이 진정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면서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순간순간의 의무나 사소한 일에 완전한 성실함으로 일하지 않은 탓이다. 장사하거나 농사 짓는 사람, 예술가나 기술자 등 프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부분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은 벽돌 하나만 빠져도 건물의 내구성이 약해지고 결국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대충 흘려버리고 지나가면 나중엔 더욱 큰 문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인생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심사숙고하는 자세만이 그들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아무리 크고 중대한 일이라도 자세히 따져보면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일이라도 차근차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불평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지금 가난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두운 인생의 그늘 속에서 끝없는 고독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궁핍한 처지를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어떤 불합리한 힘이 어떤 이들에게는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내게는 가난과 고뇌만 주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늘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만하라. 불평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함정일 뿐이다. 그 누구도 무엇도 나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궁핍한 진짜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계속 불평만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노력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항상 작동하고 있다. 그 정의의 법칙을 신뢰하고 그것에 동조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이루려면 그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정의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 법칙을 따른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법칙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인간은 강해진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숨은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감정을 지배하면 인생도 지배할 수 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명상의 세계로 녹아들어 진실의 결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력은 구체적인 목표를, 명상은 고귀한 정신적 세계를 실현한다. 실천적 기술과 지식은 집중력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기술과 지식은 명상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은 명상을 통해 비로소 신의 지혜와 완전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집중은 힘을 주지만 명상은 지혜가 샘솟게 한다. 명상은 감정을 지배하는 힘이다. 집중력을 위한 4단계는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이어진다. 집중은 무의식적인 힘을 불러내고 명상은 좀 더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자신의 힘의 세계로 몰아간다. 이것이 집중과 명상의 차이점이다. 명상은 정신적 집중이며 신의 지식, 신의 지혜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마음을 진실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본다면 인간의 화두는 진실탐구였다. 자신에게 이런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본인을 진실로 이끌기 위해 정신적으로 정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와 불가사의한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 마음은 완전한 진실에 맹렬한 관심을 기울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실 세계에 빠지면 더 이상 세속적 욕망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난해하고 심오한 인생 문제를 하나씩 해명하기 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설 뿐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추상적이고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요령을 터득함으로써 진실한 마음에 다가간다. 정신 집중을 통해 진실의 세계로 몰입되는 듯한 상태에서 균형 감각을 배운다. 영속적이면서도 고요한, 그러면서도 얼매이지 않은 마음의 평화와 침착한 행동이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법칙에 초점을 맞춘 사고만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은 마음속에 있는 습관적 사고를 따른다. 또한 마음속 사고를 행동으로 표출함으로써 더더욱 진보된 사고를 반복하며 성격과 습관을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간다. 명상을 일상생활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순수한 생각으로 보내다 보면 행동 역시 순수하고 이성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순수한 마음을 추구하면 그것은 자연히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은 더더욱 정화되고 온화하면서도 현명한 인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순수한 생각과 모순된 욕망 또는
감정에 얽매여서 잘못된 예측을 하며 살아간다. 그뿐 아니라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슬퍼하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명상으로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이론적 법칙에 초점을 맞춘 사고를 갖출 수 있으며 셀프 컨트롤도 가능해진다. 명상과 셀프 컨트롤은 이전에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과감히 해체하여 순수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무장시키며 새로운 행동 양식을 창출한다. 이런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면 진실과 점점 일치하면서 통찰력이 깊어지며 현실과 마음의 조화를 실감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성장의 완성을 향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정원처럼 꾸며보자.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원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자란다. 하지만 버려진 정원에서 자라는 것은 쓸모없는 잡초뿐이다. 만약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뛰어난 정원사가 가꾼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듯 마음의 정원에 피어난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의 정원을 꾸준히 가꾸면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과 인생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절히 원하는 일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일이다.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의 결과임이 틀림없다. 결국 나의 내면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